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은 현대소설 최만식의 태평천하입니다. 이 인물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심술궂게 생겼고 좀 그렇죠? 자, 친일파의 희망과 좌절이라고 선생님이 작은 제목을 뽑았는데요. 태평천하는 여기 1부와 2부 간단한 동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는 우리 민족에게는 큰 상처이고 아픔입니다. 그렇지만 친일파 지배층에게는 태평천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또 누구에겐가 아픔이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태평천하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줄거리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친일파 대지주인 윤직원 영감은 고한 말에 화적대에게 아버지를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윤직원은 일제 권력과 결탁하여 고리 대금업으로 재산을 늘리고 그것을 지키는 데 급급해 하는데요. 돈으로 족보를 사서 만들고 기생춘심에게 흑심을 품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관심은 재산을 늘리고 지키는 일이므로 그는 손자들이 군수와 경찰서장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러나 아들 창식은 노름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기만 하고 장손인 종수는 주색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자, 경찰서장이 될 것이라며 가장 기대를 걸었던 둘째 손자 종학은 일본 유학 중 사회주의 운동으로 피검됩니다. 저 화적패 등에게 재산의 위협을 받을 일이 없는 일제 치하를 태평천하로 생각하는 윤직원 영감은 종학의 형태에 분노하며 좌절을 하게 됩니다. 자, 윤직원 일가는 일제강점기에 안주하면서 자신들의 이윤축이와 주색 잡기에 빠져 있지요. 작가는 그들을 윤직원 일가를 축혀 세우는 듯 서술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추악한 삶의 모습에 대한 모습을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 희화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삶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자, 이것은 당대 사회의 모순과 중산층의 삶의 태도를 풍자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부정적 인물인 윤직원을 부각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인간이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믿는 윤직원을 풍자한 최만식의 현대소설 태평천하입니다. 자, 태평천하, 사실은 일제치하죠. 그 친일 지주에게는 정말 좋은 시절이었을 겁니다. 태평천하의 제목은 반대로 얘기하니까 반어적이죠. 또 이것을 통해서 비꼬으니까 풍자적이 됩니다. 자, 반어적 제목의 예를 한번 볼게요. 운수 좋은 날이죠. 현진간의 운수 좋은 날. 돈을 좀 벌었는데 사실은 아내가 죽는 억수로 운수가 나쁜 날이죠. 화수분은 재물이 많아서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다는 뜻인데 가난해서 굶어 죽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반어적 제목입니다. 자, 범술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의 대지주인 윤직원은 자신이 소작인에게 자선을 베푼다고 생각하는 구두쇠로, 자, 윤직원은 일제강점기 신흥지주를 대표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도덕 이런 것보다는 경제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죠.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의 몰락을 또 보여줍니다. 구한말의 아버지가 화적들에게 죽은 아픈 과거 때문에 악착같이 돈을 모아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화적은 도둑들입니다. 그죠? 아버지가 도둑들에게 두드러 맞았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말대가리 윤용구인데요. 자, 그래서 일본인들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여기며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 데에도 기부를 하고요. 윤직원의 관심사는 양반을 사고 족보에 도금을 하고 손자 종수와 종학을 군수와 경찰서장이 되게 하여 가문을 빛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가면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러나 윤직원의 아들인 창식은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하였으며 군수를 시키려던 손자 종수도 방탕한 생활을 하고 시집간 딸마저 소박을 맞아 집으로 돌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직원의 남은 기대는 오로지 일본으로 유학을 간 손자 종학입니다. 자, 윤영규가 아버지고요. 윤직원이 아들이고 윤직원의 아들이 윤창식인데 윤창식의 아들이 종수와 종학이 있습니다. 윤종수의 아들이 윤경손인데요. 윤직원은 부인 오씨가 있고 또 춘심이, 요즘은 춘심이 빠져있는데 15세 기생이죠. 근데 15세 기생은 사실은 경손이하고 또 사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콩가루 집안이죠. 딸 서울아씨도 있고요. 서울아씨가 지금 내려와 있죠. 소방마장 내려와 있습니다. 아들 태식이도 있는데 태식이는 조금 모자라는 아들입니다. 자, 발단은 윤직원은 인력 삭을 깎기도 하고 이런 어린인데 못하네요. 어린 기생과 또 사귀고요. 전개는 아버지 윤용규가 구한말 화적들에게 죽은 후 일제와 결탁해서 돈을 많이 모으고요. 창식은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종수는 아버지의 첩과 성을 통하고 경손인데 영손이 되어 있네요. 경손은 춘심과 연애를 또 합니다. 설정은 기대를 걸었던 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으로 붙잡혀 갑니다. 이 소식을 처음 물어봤습니다. 결말은 윤직원은 충격을 받고 분노를 합니다. 자, 인물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윤직원은 일제 제하를 태평천하로 인식하는 역사 윤리의식이 결여된 반사회적이고 반민족적 인물입니다. 윤창식 윤주사인데요. 윤직원의 아들로 개학이 교육을 받은 세대지만 가치관을 상실하고 향락을 추구하는 타락한 인물입니다. 윤종수는 윤직원의 손자인데 또 윤창식의 아들이죠. 아버지처럼 향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무능한 인물입니다. 자, 윤직원은 군수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윤종학은 일본에 유학 중인 윤창식의 둘째 아들로서 윤직원이 가장 믿고 있으나 기대와는 달리 사회주의자가 된 의식 있는 청년. 작품 속에서 긍정적인 인물입니다. 작가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자, 태평천하는 염상섭의 3대와 같이 보면 더 좋습니다. 꼭 같이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망진자는 호야니라. 망진자는 진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호야는 진시황의 아들. 진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진시황의 아들이다. 그럼 뭐겠습니까? 윤직원을 망하게 한 것도 아마 윤직원의 후손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윤직원을 망하게 한 것은 바로 자선, 그 중에서도 종학이다. 자, 일찍이 윤직원, 이 직원이라는 이름이 재미있는데요. 그 3대도 조이관이 나오지만 이건 돈으로 산 벼슬 이름으로 그 윤직원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겠죠? 자, 거의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에 자기는 윤두꺼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좀 별명이 우스꽝스럽죠? 자기 아버지는 말대가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별명을 통해서 인물들을 희화함으로써 인물들을 비꼬는 풍자의 효과를 살리고 있습니다. 자, 윤용구가 하적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화강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노적은 곡식을 쌓아놓은 것이죠. 화강은 불빛입니다. 이놈의 세상 언제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어떻습니까? 윤직원은 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또 도덕이 없죠. 비도덕적이고 또 이기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자, 있겠다요는 우리 일상적인 말하고는 좀 다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판소리, 사설적 문체인데요. 부르짖은 것이 있겠다요? 판소리, 사설을 하는 사람이 해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독자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판소리, 사설적 문체, 서술자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독자들이 이 사실을 다 알잖아요. 예를 들어 대화로 진행하면 어떻습니까? 독자들이 잘 알기 어렵죠. 독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작중 인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우리만 빼놓고 다 망해라라고 이야기했죠. 당시의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고 또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다. 자, 일제강점기와 사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때는 일제강점기와 윤직원의 입장에서 일제강점기와 대조되는 상황이죠. 일제강점기는 일본이 윤직원을 보호해줬잖아요. 자, 윤직원의 행위를 지금 풍자하고 있습니다. 비꼬고 있죠. 윤직원의인데, 그죠? 투쟁을 선언하는 이유는 누구도 아버지를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일본이 보호해주니까 일본이 고맙고,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태평천하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해서 윤직원 영감은 승리를 했겠다요. 자, 승리를 했겠다요는 그 일제강점기 큰 돈을 벌었으니까요. 그런데 승리는 아니죠. 그런데 보면은 윤직원은 사실은 가족들에 의해서 집안이 망하게 되죠. 자, 윤직원의 과거고요.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너방 고씨만 빼고, 고씨는 아마 윤상식의 아내일 겁니다. 서울아씨, 태식이, 뒤채의 두 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지금 종수가 왔다는 것이죠. 서울아씨는 윤종수의 이복 동생인데 소방 맞아갖고 태식이는 조금 모자라는 인물입니다. 예를 표하고는 인사하고, 자, 그들의 옹이 아래, 옹이는 둘러섰다는 거죠. 주의를 쓰고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 앉았습니다. 방금 점심 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자, 참입니다는 판소리 사슬 좀 문제가 되겠지요. 점심을 먹기 위해서 모인 식구들의 모습이고요. 너 경손 애비 부디 정신 차려라. 경손이는 윤직원의 요 손자입니다. 그죠? 큰 손자, 손자가 큰 손자인데 종수의 아들입니다. 그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윤직원이고 그 다음에 윤종수의 아들이 어, 손자가 윤종수입니다. 큰 손자 종수고요. 자, 경손은 그래 중손자죠. 중손자 경손이 어린 기생과 교제생입니다. 집안이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죠. 너부터 부디 정신 차리라. 윤직원 영감이 종수들하고 곰곰이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종수는 어, 뭐, 종수는 그 손자로서 어, 그 손자인데 그 향락을 누립니다. 기생들하고도 많이 놀고 그런 향락을 누리고 있는 삶이고요. 자, 안 씻고 있는 데라 점잖게 경손 애비지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암만 해여도 내 아우 종학이만 못하니라. 자, 종학은 어떠냐면은 종수의 동생으로 윤직원의 꿈입니다. 자, 손자로서 작품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 사회주의자이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인물인데 윤직원 입장에서는 정말 나쁜 놈이죠.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종학이는 그놈이 재주도 있고 착실히 해서 너처럼 훌륭하지도 않고 너는 거짓말도 잘하고 못난 놈이다. 종수는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럴 뿐더러 내후년이면은 대학교를 졸업하셨니 내후년이지. 자, 종학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종학이 윤직원이 싫어하는 사회주의에 빠졌으니까 윤직원은 정말 팔짝 뛰겠죠. 네. 그렇지, 응. 그래, 너도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와서 3년이면 다직은 기껏 4년만 찌들어, 나면은, 그놈은 지가 목적한, 요새 그 목적이란 소리 잘 쓰더구나. 목적한 경부가 되어가지고, 경부는 경찰 간부죠. 자, 경찰 간부인데 이건 사실은, 종학이가 바라는 것은 아니고, 윤직원이 더 바라는 것이죠.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야. 응, 알겠어. 자, 경찰서장은 윤직원의 구체적 희망인데요. 자, 이렇게 바라는 것은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 경찰이 뜻이 있었으면 도와줬을 건데 못 도와줬잖아요. 그, 종학이가 경찰서장이 되면 재산을 지킬 수가 있겠지요. 네.
그런 인계로 너도 정신을 바짝 차려 갖고서 어서 군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자, 군수가 되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고 또 가문을 유지할 수 있겠죠. 뭐 자랑거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윤직원의 관심은 재산과 가문에 있습니다. 자, 경찰서장이 지키고 군수는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동생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데 형놈은 겨우 군서기를 댕기고 있담. 남 부끄러워서 어쩔 테야. 그렇지. 군수 되고 경찰서장 되고 하면은 너들 좋고 너들 호강이지. 뭐 그 호강 날 주나? 표면적으로는 너희들 호강이라 하지만 이면적은 권세, 신분 상승 등으로 집안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겠죠. 내가 이렇게 아등아등은 애를 쓰며 잔소리를 하는 것도 다 너희들 위하여서 그렇지. 물론 자신을 위해서겠죠. 나는 파리 족통만치도 상관없어야 알아듣냐? 파리 족통은 파리 발만큼 그 전혀 상관없다. 다 너를 위해서다. 네, 그놈 종학이는 참말로 썩어서 그놈이 어려서부터 원히 나를 자별하게 따르고 워낙 나를 특별하게 따르고 재주도 있고 착실하고 커서도 내 말 잘 듣고 열거법이네요. 내가 그놈 하나는 꼭 믿는다. 꼭 믿어. 작년 올로 들어서 그놈이 돈을 좀 어찌 희피 쓰기는 하는가 보더라마는 희피는 해프게 이게 어쩌면 좀 복선이 되죠. 종학이가 좀 어떤 다른 일을 하겠다라는 복선이 됩니다. 그것도 하기사 내게다 되면 안 쓰는 심이지. 너희는 종수지 않습니까? 종수는 돈을 많이 씁니다. 너한테 되면 안 쓰는 셈이야. 사내의 자식이란 너처럼 허랑하지만 말고 제 줏대만 실을 양이면 돈을 좀 써도 괜찮은 분인데 니도 줏대만 쓰면 돈 써도 괜찮다 이런 뜻이죠. 자기 생각만 뚜렷하면. 그래서 지난달에도 500원 꼭 쓸 때가 있다고 편지하길래 두말 않고 보내주었다. 그 종학이는 줏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종학에 대한 애정과 신뢰, 또 종수에 대한 훈계입니다. 종학에 대한 기대를 가진 윤직원이고요. 마침 이때 마당에서 햄햄 점잖은 밭은 기침 소리가 납니다. 병이나 버릇으로 자주 하는 기침인데 옛날에 사람들이 인기척이라 하죠. 자기 와섭을 나타내는 인기척이다, 그죠? 창식이 윤주사가 지금 아까에 일어나서 창식이는 윤직원의 아들인데 자, 현실 부정자고 또 향락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도박도 많이 하고요. 간밤에 동경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큰데 행보를 하였던 것입니다. 창식이는 아버지 집 오는 걸 좋아하지 않았죠. 전보는 사실을 전달하는데요. 동학의 피검 사실을 전달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또 미래에 대한 암시입니다. 또 윤직원의 몰락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이 전보 때문에 사건이 바뀌죠. 그 사건의 반전, 윤직원의 꿈이 좌절됩니다. 지금까지 윤종하기를 칭찬했는데 이제는 윤종하기를 비판하게 됩니다. 자, 인물의 제시고요. 종학의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지요. 윤지의서는 토방은 방문 앞에 마당보다 높은 흙바닥이고요. 아들 종수도로 언제 왔느냐고 심상이는 대수롭지 않게 자, 대수롭지 않게 아른 체를 하면서 역시 토방으로 내려서는 두 며느리는 종수와 종학의 아내겠죠. 삼가로운 조심스러운 예의를 차리는 무언의 인사와 마루까지만 나선 이복 동생들 아까 서울 아씨하고 태식이가 있었습니까? 서울 아씨의 입 인사를 받으면서 윤직원의 삶의 단면이죠. 윤직원도 도덕적인 삶은 아니다, 그죠? 방으로 들어서서는 부친 윤직원 영감한테 절을 한 자리 구부리고 아들 종수한테 한 자리 절과 이복 동생 태식이한테 경례를 받은 후 태식이는 정상적이지 않죠. 비로소 한 옆으로 꿇어앉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겁거냐. 오늘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죠. 창식이 집에 잘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또 창식이 못마땅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윤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다 부르지도 않는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타 꼬집는 비꼬음이죠. 이게 바로 풍자다, 그죠? 비꼬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와서 비꼬고 있습니다. 뭐하러 오냐? 돈 달라로 오지. 그 창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죠. 적대감도 나타나고 또 나무라고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전보는 새로운 사건의 계기가 됩니다. 지체를 바꾸어 지체는 지인화 살이지 않습니까? 그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둘러대서 꼭 맡겼습니다. 그 아들은 점잖고 아버지는 경박하다. 그 윤직원의 경박함을 드러내지요. 서술자의 풍자적 어조가 나타나고 비꼬잖아요. 자, 이 부분은 서술자가 개입하여 직접적으로 평가했죠. 자, 이런 것들을 편집자적 돈평이라고 합니다. 자, 동경에서 온 전보를 가져온 창식이고요. 동경서 전보, 종학이놈이 경신처에서 붙잡혔다고요. 종학은 윤직원이 경찰서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 손자, 바로 창식의 아들이죠. 가문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이건 충격받았죠. 기대가 컸기에 아마 실망도 큽니다.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쿵 찢는 바람에 아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윤직원 또 체중도 많이 나갑니다. 이분은 과장법이고 또 이분은 또 재미있죠. 해학적 표현입니다. 종학의 소식에 놀라는 윤직원의 모습이고요. 모여서 논 식구가 제각금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전부 놀라겠죠.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몽치는 몽둥이입니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상이 아니죠.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충격받은 윤직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쪼글거리고 앉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동물처럼 되어버렸죠. 윤직원의 행위를 동물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건 아마 자기 방어 의식이 지금 발동하는 겁니다. 그 웬 소리냐, 그 웬 소리야, 지금 정신이 없죠. 그놈 동무가 지금 전보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신은 모르겠습니다. 그놈은 종학이죠. 윤지사의 아들이고 또 윤직원의 손자입니다. 윤주사는 조끼 주머니에서 간밤에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한테 올립니다. 윤직원 영감은 채에서 전보를 받아 쓱 들여다보더니 가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보고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 서사는 석입니다. 그죠? 이 순간에도 이 와중에도 윤직원의 무지를 비꼬고 있네요. 풍자하고 있습니다. 종학의 피금 소식에 놀란 윤직원입니다.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금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피금은 수사기관에 붙잡혀가는 것이고요. 윤직원은 아직도 상황을 지금 다 몰랐는 거죠.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치성에서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아들이 풀이를 해줍니다. 창식이 풀이를 해줬죠.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이게 결정적입니다. 윤직원이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서 죽으면서 특히 사회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윤직원이 싫어하는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를 했으니까 사회주의 참여를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 윤직원이 더욱 분노하는 계기가 되고요.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 겨우 몸을 가놉니다. 윤직원이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말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죠.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하물에 있어. 지하면 땅이 꺼진다는 것이죠.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간다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종학의 신성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걱정해서가 아니고 윤직원 영감은 시반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의 드세던 불황당패가 백길 천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큰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침범이죠.
윤직원이 과거의 불황당패로부터 약탈당한 경험이 있는데 불황당패보다 사회주의가 더 무섭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자,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진나라를 망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샀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가 호가 아니고 그의 자식 오랑캐 호가 아니고 그의 자식 호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그 집안을 망치게 한 인물이 종학인데 지금 윤직원 진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 자기 아들 호해가 아니고 오랑캐라 생각했는데 자기 아들이 있음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은 진시황이 더 행복하죠.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진시황보다 윤직원이 더 불행하다. 윤직원은 믿었던 종합으로 배신당한 것을 직접 봤잖아요. 그 진시황은 호해가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주의라니 응. 자, 사회주의 운동을 한 종학에 대한 경악과 분노입니다. 물론 사회주의도 싫죠. 윤직원을 지켜 세우면서도 그의 행동이나 심리 등을 해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윤직원을 조롱하고 또 경멸하고 있지요. 인물의 하인데 인물을 웃기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식민사회의 잘못된 가치관 가진 그런 지주와 또 세태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피금된 종학의 소식에 놀라는 윤직원이고요. 자, 윤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아까도 동물적으로 표현했죠.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를 합니다. 사뭇은 거리낌 없이고요. 포효를 한다. 공격적 자세고요. 종학에 대한 강한 분노 때문이겠지요. 그놈이 사회주의를 하더니 그게 참말이야 믿을 수 없죠.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 방학 나왔을 때부터 그런 기미가 좀 배이긴 했어요. 윤주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참말이구나. 그러면은 참말이야. 윤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오릅니다. 당황한 모습이죠. 또 화가 난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 당황한 모습을 묘사해요. 윤직원의 화가 난 심리를 드러냅니다. 그런 쳐죽일 놈이 깎아 죽여도 아깝다는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하라니께로 생판 사회주의 하다가 depu다 경찰서 잡혀 오 사육실을 할 놈. 그 사육실을 할 놈은 바로 재앙으로 죽는다. 목을 벤다는 뜻입니다. 그죠? 목베 죽일 놈. 그 자기 손자에게 이렇게 하니까 대단하죠. 종학에 대한 비난이고요.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해요.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 때문에 택겨서 불황당패, 불량배죠. 윤직원의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은 화적배, 불량배로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재산을 주지 못했고 또 화적배에게 당한 그 기억 때문이죠. 자, 근데 일제는 재산을 보호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사회주의는 빈부의 차를 없애려 하니까 부자들은 손해죠. 그래서 따라서 화적배 같은 불한당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 떨이고 섰기에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거치자 방안은 물을 친 듯 조용합니다. 자, 사회주의에 대한 윤직원의 반감이 나타나고요.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에요. 오죽이나. 자, 식민차에 대한 윤직원의 가시관인데요. 윤직원은 시대 역사인식을 개량한 반민족적인 인물이죠. 일제치하를 태평천하를 하니까요. 윤직원 영감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항소가 영각을 하듯, 영각은 항소의 울음입니다. 항소의 울음을 항소의 울음을 윤직원의 울음으로 비유를 했죠. 고함을 지릅니다. 화적배가 있더냐, 불황같은 수령들이 있더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목동 같은 몰새는 다 지나가고, 자 봐라. 지금 말세는 끝판이 난 세상이죠. 지금은 끝판이 난 세상이 아니다. 좋은 시대다. 거리마다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한 정치,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이건 반어적 표현이죠.
남은 수십만 동병을 윤직원에게 진짜지만 우리들 보기에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풍자를 합니다. 그죠? 남은 일본은 수십만 군사를 동병해서 우리 조선을 보호해 주는데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제거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할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한 것이요. 태평천하. 자, 제목이 이렇죠. 반어적 명명이고요. 윤직원의 현실인식은 친일 지주에 대한 이것을 통해서 윤직원은 일제치하를 태평천하를 했잖아요. 이를 통해 친일 지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풍자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망천을 본향당패 사회주의죠. 참습을 한단 말이요. 윤직원은 일제의 억압과 수탈을 보호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자, 일제강점기 현실을 태평천하로 인식하는 윤직원이고요. 땅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었습니다. 자, 분노한 윤직원의 모습이고요. 그 몸짓이 어떻게 해도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방금 발광 미친 행동이죠. 되는가 싶습니다. 돌아버리는가 싶다. 아닌가 아니라 모여선 가학원 식구들이죠. 방바닥 치는 소리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는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린다? 미친다는 거죠. 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의 눈빛이 눈에 가득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저들 왜 안되나? 이런 뜻이죠. 착착 깎아 죽일 놈. 그놈을 내가 핀지에서 100년 징역을 살리려 할걸. 100년 징역 살리려 할 테여. 징역이죠. 징역은 징역이고요. 사랑하는 손자지만 배신한 종학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죠? 뭐냐? 그놈들 삼천석거리는 자, 그놈을 줄 말고 생각해서 삼천석거리는 직분하여 그놈을 삼천석거리는 직분하여 재산을 나누어 줄 거라고 했는데 삼천석 같은 건 굉장히 많은 토지죠. 뭐냐? 그놈 삼천석거리를 톡톡 팔아서 경찰서에다가 사회주의 하는 놈 잡아가두는 경찰서에다 주워버릴 걸. 죽일 놈. 종학에 대한 극단적 분노죠. 마지막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에 가깝습니다. 윤직원의 절망과 좌절감을 나타내고요. 그 종학에 대한 기대는 경찰서장이었잖아요. 그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붙잡혔으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죠. 자, 이 태평천하에 자, 쿵쿵 발을 구르면서 말을 나가고 꿇어앉았던 윤준사와 종수도 따라서 이렇습니다. 윤주사와 종수는 종학의 아버지와 또 종학의 형이죠. 그놈이 만석군의 집자식이 세상 망쳐놓을 사회주의 불황당패에 참석을 해요. 죽일 놈. 연에 부르짖는 죽일 놈 소리가 차차로 사랑께로 멀리 사라집니다. 그림 없이 사나운 그 표회가 뒤에 쳐져있는 가건들의 귀에는 어쩐지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어요. 그 윤직원의 집안이 또 암담한 분위기가 된다. 그죠? 가뜩이나 어두운 얼굴들을 면면상고는 말없이 얼굴만 바라본다는 뜻이고요. 말할 바를 잊고 몸둘 곳을 몰라보게 한다. 자, 마치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절처럼 옛날에 장수가 죽으면 다 죽죠. 자, 상황을 통해 가족의 심리를 드러내고요. 종학을 저주하며 분노하는 윤직원과 불안한 가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갈래는 중편소설이고 사회소설이고 풍자소설이고 가족사 소설입니다. 비판적이고 또 풍자적이죠. 또 해학적인 면도 있습니다. 자, 윤직원 집안의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이고요. 반어와 효화를 통해서 풍자하고 있고 방언과 또 비속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판소리 사설조 문체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경어체로 판소리 청자처럼 독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인물들을 서술하게 됩니다. 반어법으로 인물의 타락한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고요. 비유법과 과장법으로 인물의 행위를 해학적으로 표현해 있습니다. 주제는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윤직원 일가의 타락한 삶과 올라가의 과정이고요. 일제강점기 전상층의 타락한 삶과 세대 간의 갈등을 일어난 몰락을 보여줍니다. 자, 부정적 인물들을 통해서 파악한
일제강점기 퇴락한 삶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요. 자, 여러분들 국어는 독해입니다.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본문 중심의 학습, 반복과 복습 부탁하고요. 자, 오늘 최만식의 태평천하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